설화산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럼 조선 이전 시대부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창조, 새롭게 음악을 만들어 왔느냐. 첫 번째 이야기는 삼국사기 악지에 보는 무르의 12곡과 그의 제자들이 5곡으로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그냥 무르의 12곡을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듣고서 5곡으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을 축소지향적으로 고쳐간 그런 것 아니죠. 저는 여기서 변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형시켜서 12곡을 5곡으로 붙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음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만 알고 있지 어떤 방식으로 줄여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기존의 12곡보다 새로 만들어진 5곡이 기존의 곡을 변형시켜서 만들었지만 훨씬 더 요즘 말하면 짱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대학, 즉 군중음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는 제가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대학은 한국 정악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어떤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삼국사기의 악지에 의하면 기존의 숫자가 많았던 곡을 줄여서 축소 변형시켜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국 음악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이해국 선생님께서 평을 한 송나라에서 수입한 대성악입니다. 대성악은 불과 얼마 안 돼서 고려 조정에서 사용됐어요. 그리고 의종 당시에는 아주 고려의 대성악이 완비된 모습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종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중국에서 들어왔던 모습이 변해갑니다. 향악과 향인구, 그러니까 한국식 춤과 한국식 음악도 악에서 연주가 되고요, 악기도 결람되고요, 춤추는 모습도 변화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이 변화됩니다. 한국 음악사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송나라에서 수입한 그 악이 완전한 모습이었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려의 악은 결량한 모습이었다, 부정확한 모습이었다 이런 부정적으로 보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의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달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유야 어쨌든 문화 변형을 통해서 중국식 악이 고려식 악으로 변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제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동의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6학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모습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의 모습과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후의 모습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와 대학을 졸업했을 때의 겉모습이 아니라 제 속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에서 송나라에서 악을 수입해 와서 송나라의 악을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 제가 통가의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렇죠. 과연 적합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식으로 변해가야지 옳습니다. 그래야지 문화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하여간 대성악의 변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는 제 시각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문화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고려식으로 창조적인 변형을 한 겁니다. 물론 고려인의 스스로에 의한 힘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시류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는 고려 대성악의 변천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은 예약 정신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고려와는 다른 음악을 필요로 했어요. 그러나 조선이 공급하자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는 없어서 가상을 새로 짓고 고려에서 사용했던 음악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끝에 약간 좀 고치고 이런 초기에
조선 건국 초기의 신학은 그런 모습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런데 세종대에 와서는 그 변형된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세종이 악을 정리하죠. 악을 정리하는데 악을 중국식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 한국식에 맞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국내 학자나 외국 학자로서 한국말을 연구하는 분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분 중에 하나가 로버트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도 바로 한국식으로 고쳐간 그런 모습이었다고 세종의 악학 정리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악까지도 한국식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 최초의 악보에 기록된 작품을 남긴 양반이 세종대왕입니다. 그죠? 세종대왕은 자신의 작품을 정관보라고 하는 악보를 만들고 그 악보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세종실록 악보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곡이 지금 연주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부는 연주되고 있죠. 이 세종대왕이 만드는 신학, 그 세종대왕은 창학과 도치학에 기초해서 자신의 음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음악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시켜서 그의 신학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기존의 음악을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기존의 전통 음악 정신을 존중하고 그것을 세종 스스로가 이어왔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세종이 기존의 음악을 어떻게 변형시켰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되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만 그걸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 제가 음악 이론을 전공하지만요, 이론 설명하면 골치가 여러분, 그쵸? 아니라보다 골치 아프지. 너 같은 머리 가진 사람만 골치 아프지.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에 고려 때부터 전해오던 음악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정신 위에 그 정신을 전혀 전통 음악 정신이라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음악적 변형을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조선의 음악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종묘제대학이 조금 좀 변하죠. 거기서 경모궁제대학도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몇 가지 좀 제대학도 일반적인 음악가 책에 잘 안 나오지만은 변형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궁중음악은 세종 이후에 세조가 그의 아버지가 만드는 보태평 경제역을 종묘제대학으로 활용하게 하면서 좀 줄이고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제가 연구에 좀 빠졌습니다만 새로운 창조 정신에 있어서 세종이 음악을 변형시킨 그 정신도 굉장하지만 정강보를 새로 만들었다는 정신, 우리 굉장히 찬양받아야 될 그런 정신입니다. 조선 후기로 들어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비들의 음악과 일반 민속음악에서 많은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산회상이나 보호자는 원래 궁중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궁중의 담을 쭉 넘어가서 선비들이 즐기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디 글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 음악의 열린 정신, 그쪽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것 같은데 조선이 여러분들 자타가 공연하는 또 중국에서도 공연하는 중국보다도 더 유교 정신이 뛰어난 나라였다고 한때 중국아이들이 이야기했죠. 그런 나라에서 보호자는 도교적 음악입니다. 근데 그 궁중에서 인기 있는 곡이었고요. 영산회상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불교 관련 음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교 음악이라는 용어를 영산회상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넓게 보면 불교 음악은 불교 음악입니다만 영산내상이 사연부름 불교 의식에서 기독교 의식에서 찬송한 활용되고 있는 찬송가나 성가곡 혹은 그레고리안 찬송처럼 활용되고 있었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교 관련이란 말 해야지 보다 객관적인 용어가 아니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에서 영산해상이 역시 궁중에서도 인기곡이었고요. 궁중 밖의 선비들에 의해서도 인기곡이었습니다. 이 인기곡,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는 조선의 열린 음악 정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보호자에서 보호사가 나오고요. 윗도들이 아랫도들이, 순서대로 하면 아랫도들이, 윗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양성도들이라는 5곡이 변형의 정신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일찍이 장상훈 선생님께서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영산해상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지금의 상영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영산, 세령산, 그죠? 가락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 여기까지 불교와 관련이 있지만, 나중에는 불교와 관련하면 하현과 군악까지 포함돼서 큰 곡으로 이어집니다. 적어도 상영산에서 가락들까지 볼 때는 상영산 하나에서 여러 가지 변형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상현도들과 하현도들의 관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산해상도 역시 우리 조상 선비음악가들은 음악적 변형 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창조적인 변형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호자나 영산해상 궁중에서나 궁중 밖에서나 많은 박수를 받았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인기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어느 곳에서 음악을 시장 경제의 논리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수 받을 수 없는 음악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제가 무슨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는 상품은 할 수 없어요. 즉 영산해상과 보호자는 궁중이나 궁중 밖을 막론하고 음악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변형된 그 조국에서 변형된 음악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변형된 음악 역시 박수를 받았고 받아왔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조상 선지 음악가들은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 즉 음악적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에 박수를 치면서 그 변형 정신을 그대로 이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우리가 또 알아둘 만한 사실은 궁중박대 음악 가운데 판소리, 산정, 민요 이 역시도 지금까지 전에 내려오면서 수많은 변형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판소리, 변형이 없었다면 춘향가 생각해보세요. 춘향가를 오로지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감상한다. 재미있겠어요? 근데 춘향가는 신대철이 부르는 춘향가랑 안숙선이 부르는 춘향가가 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후대로 내려올 때 또